안녕하세요. 양심과 상식 TV의 운영자 철학박사 표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과 상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은 항상할 상자고요. 항상한 지식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식의 개념에 집중하게 된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작년 12월 3일에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회자한 단어는 계몽령과 상식의 개념일 것입니다. 국민은 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자각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계몽을 경험했습니다. 정치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자각과 요구가 분출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정치권에 상식에 입각한 정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치인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도마 위에 올라가서 상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대중들의 문매를 맞는 형편입니다. 물론 모든 대중이 그렇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살펴볼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식의 정의는 현대철학 내지는 서구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는 커먼센스입니다. 이것은 대중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대중이 공유하는 기본적 판단력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식을 주로 말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물은 아래로 흐른다, 해는 동쪽으로 뜬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 등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철학에서의 상식과 비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의 이성 철학은 절대성을 바탕으로 이 절대성과 같은 것, 그리고 절대성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주체성, 그리고 절대성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그런 중심성, 이 세 가지를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로 오면 이러한 절대성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성은 차이성으로, 주체성은 타자성으로, 중심성은 주변성으로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성 철학에서 견지하던 상식이 현대철학으로 와서는 붕괴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서유럽에서 전통적 진리와 권위가 해체되고 도덕적 상대주의와 정체성 정치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신과 분열이 심화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그러한 상식조차도 무너진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구책으로 그런 아주 우스울 수도 있는 그런 명제를 던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을 통해서 상식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이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 철학의 상식 개념으로 시각을 돌려서 이 상식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논의를 하는 것은 상식을 근본적으로 논의하려면 동양 철학이 지닌 형이상학적 관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칸트 철학처럼 동양의 유불선 사상 역시 본체와 현상의 체계에 근거한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첫머리는 한국인이라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상은 항상한 것을 의미하고요, 항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은 본체의 성질을 의미하겠죠. 반면에 비상은 항상하지 않은 무상한 것,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현상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상은 본체, 비상은 현상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의 원리는 도는 원리를 의미하고요, 이름은 그 도를 개념화한 것으로 도덕경에서는 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와 명은 도덕경의 이원성인 도와 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가도와 명과 명은 말할 수 있는 도와 이름, 인식 가능한 현상으로서의 도와 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항상한 도와 명이 아니다, 비상도 비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현상적 관점에서의 도와 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도 불가도와 명 불가명이 되는데요, 즉 말할 수 없는 도와 말할 수 없는 이름은 인식을 초월한 본체적 관점에서의 도와 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항상한 도와 명이다. 즉 도 불가도 상도, 명 불가명 상명, 이러한 반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의 상과 현상의 비상을 가르는 기준은 곧 말할 수 있는가와 말할 수 없는가, 즉 인식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유불선, 소크라테스와 칸트의 사상은 모두 세계를 말할 수 없는 본체와 말할 수 있는 현상으로 구분하는 형이상학적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때 본체는 주가 되고 본체에 의해서 존재하는 현상은 종이 되는 주종의 관계로 설정이 됩니다. 내면의 절대성과 양심은 온전히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변치 않는 절대성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하는 지식이 곧 상식입니다. 따라서 물은 아래로 흐른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국가에 충성하라와 같은 명제들, 이러한 것들은 내면의 절대성과 양심에 비추어 변함이 없는 진리로 인식되면서 그러므로 당연스럽게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러한 상식들이 많이들 붕괴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식의 붕괴의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으로 저는 언론의 타락을 삼고 싶습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형성하는 결정적 환경 요인입니다. 언론이 진실과 공정을 지킨다면 사회는 건강한 심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권력에 굴복하여 선동과 왜곡에 가담하면 국민의 의식은 쉽게 오염되고 도덕과 윤리는 붕괴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언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주의는 칸트가 세운 절대성 철학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이성을 해체하고 사유의 근간을 붕괴시켰습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인 사회 정화와 권력 견제의 기능마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각성한 시민은 상식의 편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위기 상황에 무지하거나 계엄령에 대해 막연한 증오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대중은 비상식의 편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권력은 무지와 증오를 선동하는 언론과 결탁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구체적 사례로는 행정부 수반과 내각, 민주당과 민노총, 극좌 성향의 NGO, 딥스테이트와 같은 금권 정치 세력, 그리고 중국, 북한을 비롯한 국제 공산주의 세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양심과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운영 요구는 인간이 양심을 회복하고 본성에 부합하는 선한 의식의 표현이며 인류 문명의 각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식을 부정하고 몰상식을 조장하는 세력은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온 도덕과 문명을 파괴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주류가 되려면 진정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로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강화하여 비양심과 비상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지 속에 있는 대중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상식의 선한 양심과 몰상식의 악한 욕망을 대비시켜 각성하게 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과 비상식으로 대중 위에 군림하는 세력에 단호히 저항하여 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양 선생은 천부경의 태양악명, 즉 태양이 온 천지에 환하게 비추는 표현을 빌어서 태양이 악명하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듯 양심이 드러나면 비양심과 비상식은 자연히 소멸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식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